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저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9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소 침체된 분위기에서 명절 연휴를 보내실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왔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희망을 나누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4개월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이제서야 국회 활동의 전반적인 감각을 익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9월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국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제출한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4차 추경안을 받아들고 경악스러운 것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무려 34조의 슈퍼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장애인 지원 예산은 174억 원을 삭감해버린 데 이어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 지원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포함되지 않고 18세 이하, 62세 이상으로 단순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을 정해버린 정부의 안일한 처사를 지적하면서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화두가 된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자를 정해서 거기에 임신부만 추가했죠. 자, 나이는 13세에서 18세로 65세에서 62세로 500만 명 확대했다고 했는데, 자, 이 18세, 62세 과학적 기준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예산에 맞춰가지고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 아니에요?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복지부는 계산기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기로 두들겨갖고 대상자 선정하라고 그러면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 취지대로라면은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 취약계층을 먼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지난 9일날 정은경 청장이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감염 사례가 있으니까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 접종 권고하셨죠. 질병관리청 소관업무에서 복지부하고 업무 연계가 전혀 안 되나요? 자, 19세 이상 61세 이하 장애인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인한 백신 조달 단가가 한 8,900원, 90억도 안 되는 돈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의견대로라면은 최소한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 동안이라도 전 국민 무료 백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을 방역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며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약계층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전적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보건으로 취약계층으로 언급하면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박능우 장관은 방역 차원에서 볼 때 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국가위원회가 제가 과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속히 판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 의한 면책특권을 일체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판단에 의한 모든 처벌 역시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인지적 특성, 정부 접근의 취약성 등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규정하였고 감염 시에도 돌봄의 문제,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응 매뉴얼까지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전혀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장애인들은 평상시에 위생 관념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감염될 확률이 일반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비장애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장애인들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상 올바르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매뉴얼에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나아가 4차 추경안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광부나 농부라는 단어도 없다라며 적반하장격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차 추경 때도 본 의원은 정부가 34조에 달하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 관련 예산은 170억 원이나 삭감해 버린 사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추경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들이 장기간 휴관 상태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보통 속에서 치료를 못하고 몇 번 항의를 했어요. 이번 4차 추경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피해에 따른 맞춤형 훈련주고 피해가 가장 큰 객체에게 의원들이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4차 추경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은 광부나 농부라는 말도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이 광부, 농부라는 직업군과 장애인을 비유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4차 추경에 장애인 예산을 좀 편성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을 때 장관님께서 4차 추경안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광부나 농부라는 단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도대체 올바른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장애인도 안 그랬지만 농부나 어부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고요. 충분히 저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 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과연 우리 사회를 국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통합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여준 행태는 위정자들이 정책의 부족함과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무책임한 의식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묻겠습니다. 진정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사회를 원하십니까? 강자가 약자의 목소리를, 다수가 소수의 주장을, 권력자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아픔에 그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런 사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 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암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암 환자들을 위한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워낙 고가이다 보니 눈앞에 약을 두고도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암 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가의 치료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는 것도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암 환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바로 개시되는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고 바로 잡음으로써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정치가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가족들과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 가득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